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국을 낙관하나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한국은 굉장히 비관적. 그 이유는 인간관이 틀려먹었다. 인간관. 엉터리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리는 안목이 한국 사람들한테 없다. 품들이에요. 균형 감각이 없다. 모든 판단을 할 때 자기의 체험이라든지 자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한다.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한다. 공정성이 아주 부족하다. 정직성이 부족하다. 이런 게 다 합쳐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한국 사람들이 목표가 인류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인류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한 몇 년 걸린다고 봐야 되느냐. 이명박 정부처럼 선진 인류국가 건설을 5년 만에 해치울 수 있느냐. 인류국가를 만드는데 외국에서는 대충 몇 년이 걸렸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인류국가를 만드는 데는 대충 한 50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되죠. 500년. 500년 정도 걸려서 성공하면 다행이다. 어떻게 100분의 1로 단축시켜서 5년 만에 선진 인류국가를 만들겠다고 할 거냐. 그것 또한 이 이명박 정부의 교양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이 정부가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 정부가 생산하는 말을 보면 됩니다. 말의 수준을 보면 돼요. 선진 인류국가 건설 이라는 것을 국정지표로 내세운다고 하면 이건 교양이 없는 정권이에요. 교양이 없는. 아직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명박 정부가 만든 부처 이름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가 상공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누가 압니까 지금? 산업자원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식경제부라는 장명을 하고 앉아있느냐.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도 하는 일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장명을 하고 앉아있다. 이게 교양의 수준이죠. 이명박 대통령의 교양은 뭐냐? 그럼 대통령의 교양은 뭐냐? 그 사람 말을 보면 돼요. 연설문 보면 됩니다. 연설문.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은 저 구청장 연설문보다 수준이 낮아요. 구청장 수준. 이거 제목 때문에 큰일 나겠네. 아니, 한국, 또 그 연설문을 주로 쓰는 사람이 요새 또 돈 받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검찰에 불려다니고 아마 구속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중도 실력이라는 말을, 이건 아무 관계, 중도하고 실력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식경제부란 말이 아무 관계 없듯이 중도 실력이란 말이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에요. 지식경제부하고 중도실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이 지적 수준은 국민학교 5학년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 어휘력이 요 정도 수준의 집단이 뭘 하겠느냐. 중도실력, 지식경제부, 이건 쉽게 말하면은 이 어휘력에 완전히 언어에는 백치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용어를 가지고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말은 다 힘이 있었어요. 왜냐? 어휘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민족 중흥, 조국 근대화, 유신 시대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 유신 시대가 뭘 하는 거냐? 국력을 조직화해가지고 능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 정도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은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니까 일이 잘 풀리죠. 국력을 조직화해가지고 능률을 극대화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데는 1970년대의 이 난국을 돌파할 수가 없다. 그러려면은 헛소리 하는 것을 좀 줄여야 된다. 정치적 낭비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하겠다. 이게 유신시대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철학과 전략이 있어요.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말에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에 힘이 없는 사람. 정치인이 말에 힘이 없으면 정치인이 아닙니다. 100m 뛰는 사람이 다리에 힘이 없다 하고 똑같아요. 아니, 다리에 힘이 없으면서 어떻게 100m를 뛰고 말에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근데 이 말의 힘은 뭐냐? 교양의 힘입니다. 교양의 힘.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평소에 예술을 많이 접해야 됩니다.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한자를 알아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요새 어디 가서 쓰는데 자꾸 자기 이름 한글로 쓰더라고요. 이명박. 이건 발음 부호입니다. 이게 자기 본명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 어머니가 이름 지어줄 때 이명박이라고 한글로 이름 지어줬습니까? 한자로 근사한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밝을 명자에 넓은 박자니까 밝은 것을 넓게 확산시킨다는 아주 근사한 이름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이름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름도. 그런데 한글로 이명박이라고 적는 걸 보면서 요새 상가에 부조하러 가서 부조하고 이름 적을 때 내가 옆에 적어놓은 거 보면 거의 다 한글로 적어요. 왜 한글로 적는데? 좀 더 한자 아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 그 이유가 부조 받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름 모르는 한자로 적어놓으면은 부조를 했는데도 맞으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 젊은 사람을 단단히 교육시켜가지고 한자 모르면은 적지는 말고 잘 보관이나 하라고 이렇게 시키면 될 텐데, 못하는 사람 교육할 생각은 안 하고 못하는 사람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걸 영합한다 그러죠. 영합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아니, 맞춰주더라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맞춰주면 안 되죠. 교육을 해야지. 그 사람을 끌어올려야지. 제가 명함을 받으면은 평소에 한자 써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명함 줄 때 보면 자기 이름은 한글로 써놨어요. 자기 회사 이름도 한자 이름인데 계속 한글로만 써요. 말 따로 행동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요게 교양인의 자세가 아니죠. 교양인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인은 말만 해요. 지식인과 교양인이 다릅니다. 지식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교양인은 행동을 하는 사람, 행동. 아까 영국 신사가 그 동양 아주머니가 물에 빠지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자기 옷 다 버려가면서까지 건져 올리는 그게 교양인입니다. 지식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참 계산할 거 아닙니까? 저거 내가 뛰어내리면은 오늘 양복값이 한 100만 원인데 이거 다 날라가는데 어떻게 하지? 또 주변에 보면서 누굴 불러가지고 뭐 밧줄을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한점 고민하다가 막 빠져 죽습니다. 교양인은 용기가 있기 때문에 뛰어내려. 인류국가를 만드는
조건은 딱 있어요. 인류국가의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정학적 조건이 좋아야 돼요. 그때 문명의 한복판에 딱 있어야 됩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지정학적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역사가 길어야 돼요. 국가를 만든 역사, 말을 쓰는 역사가 길어야 됩니다. 한국은 2000년이니까 그거 괜찮아요. 2000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 자질이 좋아야 됩니다. 국민의 자질. 여기서 한국은 머리 좋은 부분, 체력 좋은 부분은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까지 좋으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번째는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이 길어야 됩니다. 아무리 역사가 길어도 국민국가, 즉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국가를 만들어서 운영해 본 경험이 100년은 넘어야 돼요. 최소한 인류국가 되려고 꿈을 꾼답니다. 인도를 한번 보세요. 인도 역사 한 4000년 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인도가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이 너무 짧아요.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그러니까 저 거대한 문명국가가 아직 개발도상국가 내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이 너무 짧아요. 한국은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이 이제 뭐 63년 아닙니까? 63년. 너무 짧습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인류국가가 되기가 힘들어요. 국민국가를 만든 경험이 짧다는 것은 뭐냐? 선거를 해본 경험이 너무 짧다. 법을 지켜본 경험이 너무 짧다. 서로 이 집단과 이 집단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서 화해를 하느냐, 합의를 도출하느냐 하는 경험이 너무 짧다. 사기꾼을 어떻게 사기꾼과 좋은 사람을 가려보는 경험이 너무 짧다. 이런 게 다 해봐야 된다. 해봐야 돼.